첫 번째 단계로 프로세스를 먼저 디파인을 합니다. 각 단계들이 여기 이제 노출되는데 우리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단계들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이 어그리거트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그 프로세스에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뜻합니다. 아까 요구사항에 맞게끔 이 부분이 그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상 필드들을 이렇게 알아서 디파인을 해주고 있어요. 구체적인 설계까지 얘가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놀랍네요. 이게 지금 설계하는 게 생각보다 만족스럽게 나왔습니다. 제 요구사항이 다 커버됐는지 한번 볼까요? 이벤트 스토밍, 그러니까 프로토타입과 동시에 시스템을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비즈니스 모델에서 제가 특화된 기능을 여러 가지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분석된 기능 중에서 개발자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다가 조금 더 투영을 시켰고, 그것을 가지고 먼저 유저 스토리를 얘가 제너레이션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화된 액터들에 대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서 얘가 기본적으로 뽑아줬네요. 사용자 스토리를, 유저 스토리를. 자, 유저 스토리가 근데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챗GPT의 한계겠죠. 자, 이거는 그냥 힌트로서 우리가 쓸 수 있으되 이것을 실제로 쓰시려고 하면은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줘볼게요. 자, 제가 쓴 건 매우 구체적입니다. 사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한다. 업로드할 때마다 파일의 위치를 파일 이름으로 인덱싱하고 비디오인 경우에는 비디오 스트리밍을 처리를 한다. 그리고 비디오 업로드 될 때와 비디오 생성될 때 유저에게 노티가 발송되고 업로드된 상태를 대시보드로 볼 수 있고 그 안에 세부 프로퍼티들은 어떻다라는 것까지 이런 정교화하는 작업은 어차피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 작업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기 전에 저렇게 기본 초안을 갖고서 그냥 대략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하는 건 이것을 실제 관리할 개발 팀별로 해가지고 쪼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이 소프트웨어가 확장될 때 처음에 방을 너무 크게 이렇게 잡아놓으면 한 방에 다 들어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불어나면서 소프트웨어 간에 간섭이 생겨가지고 확장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여기서 이렇게 미리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나는 확장이 필요 없어. 그럼 바운드 컨텍스트 안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한번 시켜보죠. 크레인 모델. 자, 여기서는 실제 소프트웨어의 목업을 얘는 이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프로세스를 먼저 디파인을 합니다.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사용자가 이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각 어떤 핵심적인 단계, 어떤 이벤트들을 먼저 디파인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예. 자, 각 단계들이 여기 이제 노출되는데 자, 엄청 단계가 간단하죠. 파일을 어떤 유저가 업로드를 시킬 거고 파일이 인덱싱 된다는 게 이제 뭔가 색인되고 그다음에 비디오 처리가 되고 노티도 가고 파일 상태도 표시된다. 맞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추가할 게 있으면 여기 추가하면 됩니다. 뭐 파일에 대해서 사용량이 많으면 공간 부족 알림을 준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예,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단계에 우리의 프로세스를 추가할 수 있겠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단계들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한테 이제 뭘 맡길 거냐면은 Generate Aggregat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발 이러한 단계를 실제 구현 가능하게 한번 설계해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DB도 설계하고 API도 설계하고 모듈도 설계하고 한번 해봐. 여기를 한번 이제 단계로 가볼게요. 자, 이 블록이 보입니다. 하나의 박스가 보이는데 이 박스는 소프트웨어의 단위 모듈을 뜻합니다. 모듈을 뜻하고 이 어그리거트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그 프로세스에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뜻합니다. 여기 파일이라고 하는 걸 얘가 DB에다 남기거나 담아야 되나 보네요. 그래서 그 여기에 세부적인 부분들은 속성에 해당합니다. 파일 아이디, 파일 이름, 파일 크기, 인덱스 업로드 여부, 인덱싱 여부, 아까 요구 사항에 맞게끔 이 부분이 그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상 필드들을 이렇게 알아서 디파인을 해주고 있어요. 예, 이건 이 내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챗GPT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보다 똑똑한 우리 챗GPT님이 해주고 계신 거고 자, 제가 밸리데이션 할 거는 이것이 진짜 맞는 노테이션으로 나오는지를 저는 볼 겁니다.
자,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만든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이 스티커의 색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색 스티커는 API를 뜻합니다. 그래서 업로드 파일,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 방법은 유저가, 사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 어그리거트 데이터베이스에 남는다는 거고, 그것이 잘 업로드가 되면 파일이 업로드됨이라고 하는 파일 업로디드라고 하는 이벤트가 퍼블리시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퍼블리시 되면 그것을 받아다가 비디오 프로세싱을 얘가 한다는 뜻이에요. 이 팔럿이라고 하는 거는 비디오 프로세싱을 한다는 것이고, 그 프로세스가 완료가 되면 비디오 처리가 완료됐다라고 이벤트를 퍼블리시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이벤트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얘는 아웃풋입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보면 아웃풋이고 얘는 인풋입니다. 인풋은 API고요. 얘는 아웃풋입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모듈들이 무슨 전자 기판처럼 생겼어요. 그 인풋으로 이 다리에다 인풋 시그널을 주면 아웃풋 시그널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그 전자 기판에 있는 그 뭐죠? IC 칩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IC 칩의 이 본체 같은 게 요 어그리거트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인풋이 들어가면 이 안에서 뭔가 지지고 볶는 거예요. 여기는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이 이벤트로 다시 나오고 이 선이 다른 IC 칩에 연결되는 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이벤트가 파일이 업로드 되었다라고 하는 이벤트가 가면 그것을 곧 받아서 비디오 처리를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략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인풋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대시보드 알림 뭐 이런 쪽도 보시면 각 파일이 업로드되거나 파일이 생성되거나 인덱싱이 완료되거나 하면 알림을 유저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노티피케이션에 대한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그려진 것이 보이고, 그죠? 대시보드에 유저가 대시보드를 볼 수 있게끔 그 파일의 상태를 알아서 CQRS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뭔가 대시보드에다가 또 별도 읽기 전용의 대시보드에 만들어 놓으면 성능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스크랩을 해놓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읽기 전용과 쓰기 전용을 나누는 거죠. 그런 구체적인 설계까지 얘가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놀랍네요. 이게 지금 설계하는 게 생각보다 만족스럽게 나왔습니다. 제 요구사항이 다 커버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친구가 만들어준 이 결과가 제가 보낸 요구사항에 다 부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한다. 자, 볼게요. 사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한다. 파일이 업로드될 때마다 파일의 위치를 파일 이름으로 인덱싱한다. 자, 인덱싱 파일이 업로드 될 때마다, 그죠? 요 선이 연결이 되었는데 그때마다 인덱싱을 한다. 야,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자, 이렇게 얘도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인덱싱 처리 이런 건 좀 배워야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가 좀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자, 이 부분은 빠뜨렸네요. 잘하다가 좀 빠뜨렸는데 이 정도면 뭐 만족스럽죠. 자, 업로드된 파일이 비디오인 경우에는 파일을 비디오 스트리밍 처리한다. 이 부분은 아까 얘가 만들어졌습니다. 비디오 완료되었을 때 비디오 스트리밍을 해서 비디오 파일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URL을 결과는 비디오 스트림 접속을 할 수 있는 URL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죠. 비디오 URL 해가지고. 예, 만족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이 업로드될 때와 비디오 생성됐을 때 파일을 업로드한 유저에게 노티한다. 노티하는 기능이 여기 만들어진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림이라고 만들어졌고 여기에 노티피케이션 팔러시에 의해서 파일이 업로드될 때와 그 다음에 비디오로 생성되었을 때, 비디오로 생성되었을 때는 왜 빠뜨렸을까요? 이 친구 빠뜨렸나요? 비디오 생성되었을 때가 요때거든요. 그래서 얘랑 쟤랑 연결이 돼야 돼요. 자, 그건 제가 직접 해줄게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모든 걸 다 해주지는 못합니다. 얘가. 네. 자, 제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기본 초안은 충분히 된다는 거죠. 초안도 되고 이벤트 스토밍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을 원래는 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자, 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 부족한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주지는 못합니다. 자, 그리고 대시보드는 업로드된 파일의 상태, 요 프로퍼티가 다 포함된지 볼게요. 자, 파일 상태가 이렇게 다 포함됐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거를 제가 코드로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코드라고 하는 거 보입니다. 코드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모델링한 결과를 이 친구가
스프링 부트 코드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스프링 부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스프링 부트만 한번 먼저 선택을 해볼게요. 템플릿으로. 템플릿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다양한 범용 랭귀지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게 그냥 특정 플랫폼에서만 동작할 수 있으면은 활용도가 떨어지겠지만 범용 랭귀지 모든 유형의 랭귀지에다가 적용할 수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은 이 템플릿 자체를 생성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다 GitHub에 있습니다. 이 템플릿들이 이 템플릿을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여간 자 여기에 이런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뭔가 소스 코드들이 잔뜩 생겨났어요. 자 오늘 우리 완전 개발자 아니신 분들만 오셨을 텐데 하나의 이제 세미나 그만 들을래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보십시오. 이 지금 드라이브라고 하는 저거를 어떻게 실행하면 되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거 실행하는 방법을 이제 개발팀한테 알려주면 돼요. 자, 이 툴을 우리가 모델링 단계까지만 지금 썼지만 이거를 실제 내가 구현까지 세부 코드를 욕심을 가지지 마시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정도만 알면 됩니다.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가 설명을 엄청 장황하게 했네요. 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도메인 코드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도메인 안에 도메인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이 안에는 코드가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게 도메인 클래스라고 부르는데 파일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대표적인 지금 클래스로 요 파일 요걸 선택하면 여기가 딱 지정이 됩니다. 요걸 선택하면 그러면 여기에 자 보시면 이 파일이 가진 여러 가지 속성이라든지 이런 코드들을 보시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코드는 우리가 도메인 코드라고 해서 아까 유비쿼터스 랭귀지 현업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나오는 코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이 인덱싱 처리가 되면 알림 처리를 한다라든지 알림 샌드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액션이 있네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 코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은 코드가 나오게 되고 그거를 챗GPT한테 시켜도 되고 우리가 그 기본적인 코드는 여기 노티피케이션 샌드 노티피케이션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제가 가지고서 여기 이제 코드가 나왔는데 이 코드들이 지금 보면 어렵게 보이겠지만 이거 우리가 조금 학습을 하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테일한 코드는 누가 작성하느냐? 여기 아까 그 코드 중에 인프라 레이어에 해당하는 코드들은 개발자들한테 우리가 시킬 수가 있고요. 개발자들이 이 클린 아키텍처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코드들을 잘 해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품질 높은 이게 상당히 품질 높은 코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코딩 잘한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클린 아키텍처라고 하는 걸 너도 나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매우 깨끗하고 확장성 좋은 코드라는 거죠. 그 코드의 템플릿으로 만들어져 있는 코드들입니다. 이 코드들을 본 적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 개발팀들이 이런 도메인 코드와 인프라 코드가 이렇게 엄격히 분리되어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못 배워봤더라도 여기다가 기능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얘가 기본적으로 H2DB로 되어 있는데 이걸 MySQL로 전환하려면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발자들이. 그랬을 때 이 지금 자동 생성된 코드의 컨텍스트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챗GPT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팀을 운영을 하실 때도 어느 정도 품질이 보장된 코드로 가이드를 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답들을 기반으로 학습된 것을 이제 리턴을 해준다는 것이고 지금 이 현재 GPT는 이제 그러한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컨텍스트, 이 의도를 잘 파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생각보다 잘 하는 편이니까 어떤 어떻게 보면 우리 개발팀의 가정교사를 하나씩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걸 제가 이미 띄워놨습니다. 이렇게 예쁜가요? 별로 안 예쁘네요. 이 정도 그냥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기본적으로 하면 아주 터프하게 만들어졌는데 자 이거를 예쁘게 잘 꾸미면 이 정도까지 나중에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제가 요거는 개발자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개선시킨 겁니다. 이렇게 나온 초안에서
이렇게까지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미 이렇게 뭔가 댓글 같은 걸 달고 댓글 기능이라든지 뭐 좋아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이제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건 초안입니다. 초안. 이렇게 UI까지 이제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다음 단계는 이것을 좀 더 브랜딩을 씌우고 뭔가 포장을 좀 하고 싶어요. 좀 더 예쁘게. 그래서 브랜드 앤 UI 버튼을 우리는 클릭을 하고 이렇게 로고 이미지를 추천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가 프로토타입을 빨리 만들어서 고객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 제가 지금 비즈니스 아이디어 내가지고 뭐 개발자용 구글 드라이브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냥 갖고 가려니까 아까처럼 디자인도 너무 허접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뭔가 꾸미고 싶다는 거예요. 이 로고가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깔끔해 보이네요. 자, 나는 이걸 쓰겠어. 마음에 안 들면 트라이 어게인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러 팔레트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색상 배치가 요것도 컬러 팔레트도 얘가 자동으로 추천한 겁니다. 그 AI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군요. 그죠? 요거 좀 괜찮네요. 그죠? 요거 좀 색상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셀렉션을 준 상태에서 그다음에 폰트 선택도 할 수 있겠죠. 자, 폰트는 다 똑같이 생겼는데 뭐 추천이 되는데 나는 요걸로 할래. 뭐 이렇게. 자, 이렇게 내가 내 생각을 바로 여러분들의 디자인에다가 곧바로 입히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들어가 볼게요. 디자인이 반영이 됐으면 여기 곧바로 반영될 텐데 됐어요. 녹색 아까 그걸로 바뀌었고요. 제가 넣었던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바꾼 대로 스타일과 함께 바뀐 부분이 반영이 뭐 어찌됐든 되었습니다. 멘트는 제가 넣은 게 아닌 게 그냥 나오는데 이것도 생성을 해서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